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구독자가 한 25만 정도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입장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얼굴이 알려지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부담감을 요즘에 좀 갖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닥신이 정말 이것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에 좋은 공헌을 했다라는 걸 좀 남기고 싶은데, 그게 바로 고속도로의 추월차로 이슈입니다. 영상을 잠깐 먼저 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월차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도 아니고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100마디를 하면 100마디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저도 확실치 않은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고요. 틀리는 게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100 중에 한 90개 정도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틀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저도 이해를 하고 나서 버전업, 그러니까 업데이트 버전을 추후 계속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런 개도 영상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확실하게 해야 만들 수 있지 이러고 있다 보니까 계속 못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냥 말하자면 베타 버전입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월차로가 지켜지지 않는 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이유를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고속도로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독일의 아우토반이 그렇게 막 좋다고 비 오는 노면에 물이 없다고 하지만, 글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저 이제 국뽕 아니고 이게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부 같은 경우는 도로가 좀 낡은 지역들이 있고 좀 이렇게 꾸불꾸불한 데가 있고, 중부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좀 도로에 패인 데가 좀 많긴 많은데, 예를 들어 중부 내륙 같은 경우는 거의 터널 교각으로 거의 직선화되어 있고, 중앙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좀 고도차가 있고 좀 이렇게 코너가 많아서 좋지 않은데, 상주 영천 고속도로라든지 혹은 상주 영덕 고속도로, 이런 최근에 만들어진 고속도로들은 정말 너무너무 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대구 포항 고속도로도 질이 좋죠. 부울 고속도로는 워낙 유명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차선을 하나 늘리려고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천억 원 갖고 안 되겠죠. 수조 원이 들 텐데, 차선을 수조 원 들여서, 수조 원 갖고 안 되려나?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 갖고 차선 하나 늘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추월차로에 대한 개념만 익히면, 약간 과장하면 이 추월차로가 정말 아이디얼하게 지켜지면 차선 2개만 갖고도 차선이 4개 있는 것만큼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선이 아무리 많아도 지정차로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차로를 4개로 만드나 10개로 만드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추월차로는 지금 모두가 다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지키면 지킨 사람만 손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추월차로 개도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저도 도로 주행을 할 때 가끔씩 좀 뜨끔해요.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내가 안 지키면 나중에 진짜 욕 엄청 많이 먹겠다.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추월차로 열심히 지키잖아요. 계속 뒤처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진짜 선비처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게 좀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다 같이 지키면 정말 도로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잘 지키면 거의 모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걸 갖고 어떤 분이 태클을 달아서 조금 이제 제가 수정을 할 건데, 이 표현은 사망사고의 1번 원인은 졸음운전이다 그렇겠죠. 근데 모든 사고라는 게 통계적으로 내는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그 카테고리가 여집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고들을 사실 다 합쳐보면 졸음운전은 논외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고 상황에서 추월차로가 잘 지켜졌다면 정말 많은 사고들이 거의 피해질 수 있고, 많이 그 사고 규모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사고들이 있지만 그 사고를 다 알고 보면 대부분은 항상 지정차로가 지켜지지 않고, 지정차로가 안 지켜지면 차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거든요. 몰려다니고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추월차로가 잘 지켜지면 이 넓은 고속도로 정말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고가 나도 단독 사고가 나거나 차대차 사고가 나도 거의 2대 수준에서 멈추지 다중추돌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지정차로가 잘 지켜지면요, 차대차의 급이 비슷한 차끼리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차대차의 급이 비슷하면요, 정면 충돌 사고만 아니라면, 이제 고속도로는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가 없죠. 거의 사실상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까. 차대차의 급이 비슷하면, 졸음 운전만 아니면 거의 사망사고를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대차 급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소형차, 일반적인 세단을
특장차, 뭐 트레일러, 대형차, 화물차 이런 것들이 때려 박으면 그건 사실 그냥 노답이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 장치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추월 차로가 잘 지켜지면 차 대 차가 사고 나더라도 비슷한 급들끼리 사고가 나고, 비슷한 급들끼리 사고가 나면 사망 사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추월 차로가 잘 지켜지면 차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벌려지고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사고가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정 차로가 잘 지켜지면 화물차로, 대형 차로가 우측 차로로 빠져서 주행을 하면 시야가 확보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냥 개판이거든요. 이게 아예 앞에가 안 보여요, 전방이.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알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그냥 좋게 얘기해서 진짜 개판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드릴 거고, 이것도 진짜 그냥 아주 개판인 영상인데,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이게 이제 부울고속도로의 이제 아침 시간인데, 이게 문제가 그냥 총체적인 난관의 개판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뭔지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020년도 12월 10일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최근에 생긴 개념인데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같이 볼게요. 왼쪽 차로가 뭔가? 왼쪽 차로란, 자,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만 얘기합시다. 고속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가 뭔지 봅시다.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를 왼쪽 차로로 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1차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이 반으로 나눈 거에 이쪽 부분 말고 이쪽 부분을 왼쪽을 좌측 차로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는 그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 차로가 뭔지 봅시다. 오른쪽 차로란 고속도로의 경우, 우리 고속도로만 볼 거예요.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다. 이게 지금 글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 건데요. 일반 도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맙니다. 고속도로만 생각하실게요. 고속도로의 편도 2차선인 경우, 예를 들면 중부 내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차로는 항상 추월차로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추월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주행을 하는 차로가 아니에요. 추월을 할 때만 들어가는 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월차로는 보통 화장실에 비유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은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추월차로는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바로 나오는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중부 내륙 같은 경우는 이제 통행량이 많으니까 사실 이거 지키기가 조금 어렵다는 걸 저도 뭐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국내의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 교각이 많고, 터널 교각을 이제 실선으로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때문에 추월차로 지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알 거는 알고 현실적으로 못 지키는 거 못 지키더라도 알 거를 정확히 알아봅시다. 알고 안 지키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부 내륙 같은 편도 2차로 도로 같은 경우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량들이, 그러니까 대형차나 일반 승용차나 다 주행차로, 2차로로 주행하다가 추월할 때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2차로로 주행하다가 추월할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고속도로 편도 3차선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1차선은 항상 제외한다 그랬죠.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여긴 주행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1차로 빼고 나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다니는 차로인데,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쪽이 왼쪽 차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차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우리가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 항상 제외한다 그랬죠. 1차로는 주행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주행과 추월은 달라요. 추월할 때만 들어가는 차로고 계속 달리는 차로가 아닙니다. 자, 이 경우는 나머지 차로가 이제 3개인데 3개를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으로 하는데 홀수인 경우는 우측 차로에게 하나를 더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로를 제외한 차로가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1차로를 제외했더니 홀수가 됐잖아요. 그 경우는 그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로 추월차로 빼고 나머지 차로를 나눴더니 홀수인 경우는 홀수인 이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즉 왼쪽 차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왼쪽 차로가 하나고 오른쪽 차로가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 뭐 흔하진 않은데 편도 5차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1차로가 추월차로고요. 예, 추월차는 차로가 아닙니다. 나머지 차로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거는 짝수개니까 그냥 왼쪽 두 개가 좌측 차로, 오른쪽 두 개가 우측 차로가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나누는 법을 이제 아셨잖아요. 아셨으니까 왼쪽 차로는 뭐냐? 승용 자동차 및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중형, 승합 자동차가 뭔지는 그게 뭐 인승 기준인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고 쉽게 얘기해서 작은 차들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차들, 뭐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 뭐 이런 차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승용 자동차죠. 그리고 중형 승합 자동차가 보통 뭐 한 12인승 뭐 이 정도 기준일 텐데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완벽한 버전이 아니고 베타 버전이에요. 다시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자, 오른쪽 차로는 뭐냐면 대형 승합 자동차, 이거 뭐냐면 버스입니다.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런 것들 큰 차들입니다. 뭐 덤프 트럭, 뭐 그다음에 포터는 화물차죠. 화물차, 포터 같은 거는 화물차기 때문에 왼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왼쪽 차로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쏘 스포츠 같은 차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측 차로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무쏘 스포츠는 화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 차로와 우측 차로의 기준을 아셨죠? 자, 그 다음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1차로는 뭐라 그랬죠? 추월차로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볼게요. 편도 2차로, 그러니까 중부내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1차로는 중부내륙도 추월차로라 그랬습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여기서는 모든 자동차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른쪽 차로를 다니는 이런 대형 차들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뭐 트레일러, 뭐 무쏘 스포츠 이런 차량도 1차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편도 2차로 중부내륙 같은 경우는 추월을 하려면 1차로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차량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이라고 된 거고요. 모든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는 이제 1차로 추월차로로 올라올 수 있는데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 뭐냐면 도로 교통량이 많아서 평속이 이제 80이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추월차로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 다 2차로로 주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추월차로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이게 원래 없었는데 이제 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자, 편도 3차로 이상을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1차로를 설명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아까는 모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모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막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는 1차로에 들어올 수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뭐 덤프 트럭, 그 다음에 포터 같은 화물 차량, 대형 차량, 무쏘 스포츠 이런 차들은 1차로에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 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1차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앞지르기를 하려는 때에만. 다만 차량 통행 증가 등으로 평속 80 미만일 경우는 이건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통량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지킬 필요 없다. 1차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어떤 게 문제인가? 자, 중부내륙 같은 편도 2차로 이런 도로에서는요. 모든 차량은 다 주행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추월을 할 때만 1차로로 들어올 수 있고 1차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모든 차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3차로 이상인 경우는 추월차로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자, 추월차로 빼고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차로 개념이 생겼습니다. 왼쪽 차량은 승용차랑 좀 작은 승합차들, 그 다음에 오른쪽 차로는 뭐 버스, 화물, 덤프트럭, 트레일러, 무쏘 스포츠 이런 차량들이 우측 차로로 갑니다. 자, 우리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추월 차로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이 좀 줄어들었죠.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3차로 이상인 경우는 우측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추월 차로까지 못 올라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버스나 덤프트럭, 트레일러, 뭐 화물차 이런 차들은 우측 차로 여기를 주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측 차로만 주행해야 되는데 이 차량들은 추월을 할 때 하나 올라와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측 차량들의 추월 차로는 말하자면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추월을 할 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1차로까지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 자체로 단속 대상입니다. 버스나 트레일러, 덤프트럭, 포터 이런 차량이 왼쪽 차로로 올라와서 계속 주행을 하면 이게 이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잠깐은 올라올 수 있죠. 추월을 위해서. 자, 편도 4차로 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추월 차로는 추월 시에만 올라오는 차로고 기본적으로 차로가 아닙니다. 이 세 개를 반으로 나눠서 홀수인 경우는 중간 차로를 제외한다. 그게 왼쪽 차로다. 그러면 오른쪽 두 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차들, 버스, 덤프트럭, 트레일러, 포터, 이런 짐 싣고 다니거나 큰 차들은 우측 차로로만 주행하고요. 추월을 할 때 잠깐 하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일반적인 차들 뭐 있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들 혹은 소형 승합차들, 그런 것들은 왼쪽 차로, 2차로로만 쭉 주행을 하다가 추월할 때 잠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는 추월 차로에 올라올 수 있는 차량이 좀 제한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 차로에 있는 이 차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합니다. 올라오는 그 순간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어쨌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예제를 다시 볼게요. 이거는 뭐죠? 1차로죠. 1차로는 항상 뭐다? 추월 차로다. 나머지 차로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누죠. 이거는 두 개의 차로가 좌우로 딱 나누니까 이게 왼쪽 차로, 이게 오른쪽 차로. 이 트럭은 여기로 주행해야 됩니다. 왼쪽 차로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추월 시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차량은 계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월 차로를 계속 주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지정차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물 차량이 올라와 있으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들이 추월 차로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사실 이런 차들이 더 잘못이 크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거 싸우자는 건 아니니까 과한 논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자, 이 상황이 되면 뭐냐면 차들이 이제 뒤죽박죽 개판이 되고 다 같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간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이 부울고속도로는 차량 통행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충분히 떨어져서 주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들 붙어서 대열 주행을 합니다.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1, 2차로로만 주행하니까요. 이쪽 차로가 비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추월 차로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요. 조금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막 개판인 겁니다. 우리가 약간 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면은 막 도로 엉망인 나라들이 있거든요. 신호 다 안 지키고 막 교차로 개판이고 엉망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볼 때 우리가 정말 막 되게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수준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큰 차량이 이런 데 있으면요, 이 시야를 기본적으로 가리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다 가리거든요. 큰 차는 사실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 차량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이 덤프트럭 자체가 우측 차로로 가야 돼요. 지금 2차로는 좌측 차로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1차로에 차들이 다 붙어가는데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도로가 이렇게 통통 비어있는데 오른쪽에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냥 열차처럼 붙어서 가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게 신기하죠. 언제든지 날 수 있고 나는 게 당연하고 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지금 이 택배 차량은 이 화물차로죠. 화물차로는 우측 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3차로로 주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추월할 때 하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2차로까지 추월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차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앞지르기를 하는 경영, 소형, 중형 승합차, 화물차는 1차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1차로 진입 그 자체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2차로는 잠깐은 들어올 수 있죠. 추월할 때. 3차로로 주행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거나 혹은 단속을 하거나 하면 되는데 왜 저 같은 일개 개인 유튜버가 혼자 나서서 이러고 있는 거고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되게 높거든요. 그냥 대졸자가 우리나라 거의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안 지켜지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저는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안 지키는 게 사실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법률 용어 같은 데도 보면 선관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의의 관리자라는 그런 뭐 표현이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뭐 주의무, 과실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그 사람의 그 직업의 일반적인 관습 수준에서 좀 통용되는 그런 주의력을 좀 따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가져야 될 주의 의무랑 뭐 일반인이 가져야 될 주의 의무랑 뭐 이런 게 다르겠죠. 의료 관련해서 이슈를 다룰 때. 자, 도로교통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거를 조금 이해는 해요. 그냥 뭐 어쩌다가 들어온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하는데,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막 사명감을 갖고 내가 정말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더 안 지켜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자, 이게 또 개판이고, 게다가 또 실선 변경을 하는데, 제가 이 실선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추월차로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는 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과속 차량은 되는 거냐, 이것까지 이슈가 되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추월차로가 완벽하게 지켜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실선이 너무 많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교각이나 터널이 실선이 아닌 데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스위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중부내륙 뭐 거의 실선이니까요. 지금 이 차량이 3차로로 가서 이 차량을 추월하고 있죠. 이거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잘못이에요. 이 차가 내려왔어야 되고, 이 차는 왼쪽 차로로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일로 가는 건데요. 추월은 왼쪽 차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고요. 이게 앞지르기 위반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서, 이게 우측 차로 추월이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로 아마 카테고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한문철 변호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이 우측 차로 위반은 앞지르기 방법 위반인 건 확실하고 12대 중과실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건 제가 이제 100% 확실하지 않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차량은 본인의 지정 차로보다 우측 차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 차로로 가야 되는 차들, 그러니까 승용차들이 오른쪽 차로로 화물 차량이나 버스 다니는 이쪽 차로로 내려와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단 그 반대는 안 됩니다. 큰 차들은 올라가지 못하고요. 작은 차는 밑에서 주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용차 운전하는데 느리게 가고 싶다 면 밑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그냥 주행차로 주행을 하셔도 추월처럼만 잘 지켜지면 사실 쾌적하게 주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 표에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에서 바로 왼쪽 차로 하나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생각하면, 뭐 편도 5차로 도로가 흔하진 않지만 고속도로가 우측 차로를 주행하는 화물 차량이나 대형 차량, 버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올라와서 3차로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2차로까지 두 개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다시 볼까요? 앞지르기를 할 때는 위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바로 옆까지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차로 준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생각하면 고속도로 몇 조를 들여갖고 차선을 늘리는 것보다 지정차로 제도를 잘 하면 차로를 엄청나게 늘린 것 같은 막대한 그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해지고 쾌적해집니다. 한 가지 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정차로가 지켜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는 과속이라는 게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당연히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뭐 그건 이견은 없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만 저도 100% 지킨다고 솔직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뭐 지키려고 진짜 노력하고 막 열받고 이런 사람인데, 저도 100% 지키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너는 뭐 100%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 미리 밝히지만. 그런데
다 같이 좀 알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씩 바뀌어서 이걸 다 같이 지키면 상당히 좀 모든 사람이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할 얘기 좀 많은데 화물 차량이 좀 추월차로로 잘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내륙 같은 경우 1차로로 웬만하면, 도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남의 차를 방해한다는 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차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내 차 속도가 줄이더라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남의 차가 방해가 되든 말든 내 차 속도를 절대 줄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내륙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계속 다 1차로로 그냥 남의 차를 급정거 시키면서까지 올라옵니다. 뒤에 차가 오고 있네? 그럼 그냥 바로 확 막아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조금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약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뭐 토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 누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100% 이 내용이 다 맞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근데 거의 한 90% 이상은 맞는 내용이고, 틀린 내용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버전을 업데이트할 거고, 이거 베타 버전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은 우측 차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